그럼 오늘 이렇게 하다 시민불복종 일단 오늘 딱 마스터하면 딱 끝나는 걸로. 네. 네. 최대 1시에 오늘 확실하게 1시에 끝날 것 같아요. 시민불복종 내일 별로 없거든. 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처음 저희가 지금 두 번째 가는 거죠. 첫 번째로 한 애들이 자기는 5시까지 했다고. 진짜요? 애들 그런 이야기도 해? 네. 그리고 부모님이 점심이랑 저녁 다 하셨다고. 진짜요? 아니 왜냐면 약간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끊어지면 또 언제 할까 또또 기간을 연장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 하루 딱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맞춰도 다음 단원이 이래야 되는데 애들이 약간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약간 좀 이해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할 때는 예술을 했나? 아니요. 저희 기가 알았어? 막히죠. 어? 저희는 기가 막히죠. 원래 애들이 약간 기가 막힌 애들인가? 그 파트가 어디 파트예요? 그게 이제 우리 내일 할 자연관, 금요일 할 자연관. 왜 자연관이 일단 인원이 많아. 인원이 뭐야? 칸트, 그다음에 저기 싱어, 레건, 네. 테일러, 레오폴드, 뭐 하여튼 인원이 너무 많아. 인원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시간이 근데 약간 핵심만 좀 해가지고 좀 짧게 끝낼까? 그렇죠. 그게 낫지, 그지? 너무 또 다음 또 공부할 게 바이올린도 배워야 되고 또 저기 그지? 약간 알차게 지금 보내야 되는데, 그지? 맞아. 그 바이올린은 지금 한맨 얼마 정도 배우면 좀 약간 연주할 수 있지? 바이올린? 바이올린요? 그래요? 그냥 좀 쉬운 거 하려면 한 1년 정도 하면은 기본적인 소리는 나요. 1년을 해야 되네. 하루에 저기 한 1시간 정도씩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그럼 한 1년 하면 되네. 괜찮아요. 진짜 재밌나? 사실 안 해봐가지고 일은 이런 걸 해봐야 사실은 질적으로 높은 즐거움과 그냥 그 순간적인 즐거움을 비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안 해본 사람 모른다 그랬거든. 그래서 사실 내가 안 해봐가지고 너 해봤나? 바이올린 연주 해봤나 혹시? 연주 해봤나? 연주 또 혹시 돈이 뭐 음악 연주 이런 거 할 수 뭐? 저는 음악에 소질이 없습니다. 진짜 좀 재밌나? 미리 약간 이런 거 진짜 해본 사람만이 아는 그런 좀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나 막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원래 처음 하면은 재미없는데 진짜 제가 재미없네. 엄마가 시켜서 어렸을 때 해가지고. 어땠어? 엄마한테 어쩔 수 없이 했네. 네. 지금은 재밌어요. 지금 재밌어? 네. 아니 지금 축구도 잘하잖아. 그 축구나 이런 것도 더 재밌어? 아니 축구가 더 재밌어요. 축구 다음에 해보니까 네. 이제 이것도 재밌는데 축구 다음에 뭐 악기 연주. 네. 그게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우리 가서 뭐 빵 먹고 햄버거 먹고 이러고다 하여튼 더 조금 내가 시간을 몇 년 투자한 거잖아. 그쵸? 그 투자한 것만큼 어떤 기쁨이 있네. 네. 나 근데 기타 배울 때 이제 계속 배울 걸 그냥 하다가 이게 막 손이 이렇게 막 부르트고 이래가지고 힘들어서 그만뒀더만. 좀 그러면 딱 칠 수 있으면 수업 나갈 때 애들이 약간 힘들대, 그지? 같이 딱 기타 또 한번 치고. 돈 기타 칠 줄 알지? 네, 약간. 기타도 치고? 저 베이스도 지금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어? 네. 그 바이올린도 하고 그것도 하고. 네. 은채도 기타는 잘 치지? 예전에는 쳤었는데 까먹었어요. 안 했어. 약간 친그 감. 근데 약간 쳤으면 이거 악기 연주는 하다가 좀 쉬었으면 또 하면 또 살아나잖아. 그렇죠. 그지? 다음에 그럼 저기 기타를 가져와가지고 기타 합주를 한번 우리 끝날 때. 자 그러면 오늘 이거 해볼게. 시민불복종 어렵지 않아. 사실 내용이 그냥 우리 주위에서도 시민불복종 많잖아, 그지? 나 이거 사실 유튜브로 이렇게 이걸 하니까 어제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내가 어제 그 루소의 일반 의식으로 했잖아 시험 문제. 일반이 나와가지고 그 전체 의지하고 일반 의지가 다른 거 얘기하면서 내가 혹시 어떤 예시들을 보고 약간 그 누구 진수가 질문했나? 그래가지고 약간 내가 예시로 이해라고 예시들 혹시 기억나나? 윤석열이랑. 윤석열의 이익, 김건희의 이익, 뭐 이재명의 이익 막 이런 이야기 했잖아. 네. 난 집에 와서 생각하는데 이것도 뭐야 보는 애들 중에서 약간 정치적인 성향이 왜냐면 뉴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막 재판하고 있잖아. 근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 검사들을 막 엄청 비난하는 거야. 검사들. 그 비난하는 내용이 혹시 보내드린다 뉴스에? 검사들 막 비난하는데 왜 비난하냐면 왜 검사가 윤석열이라고 하냐. 일국의 대통령을 하신 분이고 아직 판사가 재판해가지고 이거 무죄가 될 수도 있는데 왜 윤석열이라고 하냐. 진짜 최소한 호칭은 붙여줘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변호인이 막 검사를 막 비난하더라고. 어떻게 그럼 요즘에 약간 이제 너희들은 괜찮은데 너희들은 민감하진 않지? 네. 상관없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인 중립의 의무가 있으니까 이게 수업 시간에 이게 하는 게 큰 상관없으려나? 뭐 저희는.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다 이렇게 하면 될까? 그렇죠. 양.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고 좀 법적으로 약간 위배됐다고 보는 의견도 있고 아닌 의견도 있다. 요 정도로 하면 괜찮을까? 네. 근데 우리 지금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칸트 입장 우리가 아니고 칸트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어디에 좀 더 해야 될까? 칸트 입장에서 이렇게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 진수는 어때? 약간 그런 쪽이네. 정치 중립 또 확실한 거. 자 그러면 여하튼 얘들아 근데 지금 그냥 이거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께서 계엄 딱 선포하셨을 때 계엄에 보면 정치적인 집회를 이 순간부터 정치적인 집회를 어떻게 한다? 계엄 딱 선포할 때 계엄령 선포하실 때 이 순간부터 정치적인 집회를 금지한다 이렇게 하시잖아. 언론의 자유도 심하다. 그렇지. 근데 시민들이 그걸 알았어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불복종한 거야? 불복종했지. 불복종해가지고 어떻게 하신 거야? 국회의사당 앞으로 모여가지고 이거 이거 계엄령을 무효화하는 그
결정이 나도록 그렇게 경찰들을 몰아냈잖아. 국회에서 안에 들어갔어. 근데 경찰들은 뭐라고 그래? 이건 지금 계엄령이 선포됐는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법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선포했는데 그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경찰들을 막는 거는 이거는 뭐 하는 거다?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바로 이거를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거야. 영어로 시빌 디스오비디언스. 시빌 디스오비디언스라고 해서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데, 자, 이 시민불복종 중에 우리가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누구? 롤스를 먼저 알아보려는데, 자, 롤스 아저씨가 이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롤스 아저씨 유명한 책. 내가 우리 지난번에 했던 정의론에 나와. 정의론에서 이 시민불복종을 이야기하거든. 이 정의론이 언제 나왔더라? 기억나나? 우리 지난번에 분배할 때 디스트리뷰션 분배할 때 했는데 1700, 1700? 1600, 1800. 아니 얘들아, 롤스 아저씨 어느 나라 아저씨? 미국 미국이잖아. 미국 저기 저기 직업이 뭐라 그랬어? 직업이 그 하버드 교수. 그래,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무슨 교수? 철학과 교수니. 그거 몇 년? 1900. 그래. 32년. 32년. 돌아가신 게 네. 언제냐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지금 월드컵 했던 몇 년? 홍명보, 안정환, 그다음에 또 저기 누구야? 한일 월드컵 할 때 또 주역이 누구였지? 1972년. 그 2002년에 돌아가셨거든? 네. 그러니까 정유로는 몇 년에 나왔어? 1900? 1900. 71년에 처음 나와. 71년. 이때 처음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1999년에도 또 재판 또 개정해서 또 내고 또 2001년에 또 1999년에 또 개정해서 내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선생님 왜 이거 사상가를 할 때 나라하고 요 책이 나온 요 해를 왜 알려줄까? 왜 그 이유가 뭘까? 그래, 맞아. 그 당시 70년대 미국이면 어떤 일이 있었지? 요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71년에 미국이면 한창 뭐가 심했지? 올시표는 한 73년 이렇게 되면서 나오지, 그지? 71년이면 뭐가 심했지, 미국에서? 이제 뭐가 약간 항상 이렇게 누구에 대한 불평등이 미국에서 많았어? 흑인에 대한 불평등이 많았다는 거야. 흑인에 대한 불평등이 많았다는 거야. 흑인에 대한 차별, 이런 게 많다는 거지. 흑인 차별. 이게 항상 많은 이슈가 됐어. 그리고 흑인만이 아니라 그 당시 누구에 대한 또 좀 차별? 약간 유리천장, 유리천장 누구? 우리 보통 유리천장이라고 할 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지? 안 보이지만 사실 유리는 천장이 있어. 이렇게 정계에 진출하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떤 여성에 대한 차별도 이 미국에서 아주 민주주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마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하더라고. 근데 얘들아, 어쩌나 요즘에 지금 미국에서 지금도 뭐가 일어나고 있어? 지금도 시민 불중이 일어나고 있지, 그치? 지금 엄청 일어나고 있지, 그치? 그 지금 얼마 전에 일어난 대표적인 게 뭐지? 트럼프 사과. IC 미국 이민 단속국에서 미국 여성을 체포하려고 하다 어떻게 된 거야? 총을 쐈어. 돌아가시겠지, 그지?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이거 관이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정당한 법 집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민들은 이거는 경찰에 의한 살해다. 막 이렇게 지금 막 이야기가 나오고, 너희들 영상 봤나? 선생 영상 봤니? 영상 안 봤나? 이렇게 차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민단속국은 차로 나를 치려고 했다. 이러고 이제 시민들은 아니 차를 돌려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총을 쐈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 시민 요런 상황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야. 그럼 너희들 알다시피 미국이 70년대 누구하고 어느 나라? 미국이 작은 나라라고 해서 공격했다가 그 나라가 너무 무한강하게 저항하니까 계속 그 나라하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미국이 포기하고 베트남과의 전쟁이 70년대거든. 그래서 미국이 70년대에 무슨 운동이 많았어? 전쟁 반대. 이제 베트남하고 전쟁 그만하자. 이런 굉장히 많았거든. 그래서 요런 전쟁하려고 하는 데에서 또 반대한다는 거지. 그렇게 근데 요런 시대적인 이제 상황을 생각해봐. 요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자 그러면 롤스 아저씨가 요런 이야기를 하거든. 롤스 아저씨가 어떤 이야기 하냐면 롤스 아저씨 요 시민불복종이 무슨 책이 나온다고? 무슨 책? 정의론이 나오지, 그지? 그 롤스 아저씨가 있잖아. 요 정의론에서 롤스 아저씨는 어떤 이야기 하냐면 우리가 롤스 아저씨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뭘 제시했지? 원초적 입장에서 뭘 만들었지?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이 무지의 배를 쓰고 만든 게 뭐였지? 원칙을 만들었어. 어떤 원칙? 정의의 원칙을 만들었지, 그지? 정의의 원칙을 만들었어. 그러면 요 정의의 원칙을 만든 요 정의의 원칙을 사람들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나? 의무는 있나? 사람들에게 요 정의의 원칙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나? 아니요. 왜 그렇지? 왜 없지? 동의하지 않았어요. 정의의 원칙에? 만장이 있구나. 이쪽으로는. 정의의 원칙에 동의할 의무가 있더라는 거야.
우리에게는 정의의 원칙을 의무가 있어. 그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정의의 원칙에 동의해야 될, 정의의 원칙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을까? 이 정의의 원칙이 뭐였지? 기억나나?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크게 두 가지지, 그렇지? 첫째가 자유권. 첫째가 뭐였더라? 자유권. 자유권, 소유권. 소유권, 평등권. 평등. 쉽게 말하면 무엇을? 권리. 권리. 그 권리는 뭐였지? 권리는 뭐였지? 리버티. 자유지, 그렇지? 무슨 자유? 베이직 자유. 우리말로 기본적인 자유지, 그렇지? 그 기본적인 자유를 어떻게 해라? 평등하게. 그거 우리 뭐라고 이야기했더라? 평등한 자유의 원칙. 기억나지, 그렇지? 평등한 자유의 원칙.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렇지? 한번 따라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원칙이 뭐였더라? 두 번째가 어. 사유재산. 그 사유재산의 자유는 어디에 해당됐지? 어디가 돼요? 이거는 첫 번째 원칙이었어, 두 번째 원칙이었어? 두 원칙가 첫 번째 원칙이 두 번째 원칙이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첫 번째 원칙. 요거는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적 자유였지, 기본적 자유. 그지? 요 안에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지. 오케이. 물론 뭐는 아니었어? 어떤 특별한 재산은 아니었지, 그지? 어떤 거는 예외? 공장, 토지,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요거는 아니다. 요거는 기본적 자유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좀 약간 특별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리버티는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정의원칙 두 번째가 뭐였더라? 기억 안 나니? 기억 안 나니?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라? 평등해라. 평등이라는 거야. 사회 경제적으로 평등하라는 거지. 왜냐면 기본적 자유는 약간 어떤 점 아까 기본적 자유에 사유재산 소유 말고도 어떤 게 있었지? 사유재산. 아주 중요한 거 있었잖아. 폴리티컬한 리버티. 그렇지. 어떤 거 있었지? 정치적 자유 어떤 거 있었지? 우리가 참여할 자유랑. 그렇지. 뭐 할 수 있는 자유? 뭐 할 수 있는 정치적인 것 중에서 내가 돕고 싶은 사람한테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선거권. 그다음에 내가 국회의원에 나가고 내가 대통령에 나갈 수 있는 권리. 피선거권. 피선거권 이런 것들. 진수가 바이올린 연습에 지쳐가지고 벌써 지금 이제 졸업용이 시작해서 지금 노래 지금 눈물이 지금 어째 지금 피곤하지? 괜찮아? 아직 노래 괜찮아? 더 졸려요. 저기 이게 애들 졸지 말. 그럼 지금 모자 산 건가? 네, 이거요? 네, 저희 형이 사준 겁니다. 좋은 형이지. 진수 형 저기 있다고 했지, 그지? 형 지금 군대 가. 근데 형 지금 이 추운 날씨에 지금 신명교육대에서 네, 지금 지금 제일 따끈따끈한 지금 자, 그럼 얘들 봐라. 은채가 오빠 군에 간 오빠가 저 외동님. 외동이고 자, 은채를 잘 줘라 지금 오빠도 없고 그런 상태야. 자, 근데 사회경제를 평등해야 되는데 요게 뭐 할 수도 있다고 했지?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하면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어떤 경우? 차등의 원칙. 그렇지, 바로 그러지. 차등의 원칙이 지켜지면 불평등해도 다 정의로울 수 있다. 오케이. 불평등이 허용된다 안 된다? 허용된다는 거야. 또 하나가 뭐였더라? 차등의 원칙 말고 또 하나 더. 공정한 기회. 그렇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었지. 페어하게 opportunity를 이퀄하게 해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요거였지, 그지? 자, 요 두 가지인데 그러면 요 두 가지를 지켜야 될 의무가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있다 없다? 있더라는 거야. 자, 그 이유가 뭘까? 왜 정의 원칙을 사람들이 지켜야 될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주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면 불평등하게 주도록 만들어야 될까? 법이나 정책을 만들어야 될까? 그렇죠. 평등하게 주도록 만들어야 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는 거야. 의무. 또는 이걸 의무와 함께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하면서 맡은 책임, 이 일을 해야 되는 책임 두자로 이걸 이 일에 대한 책무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한 의무, 정의에 대한 책무가 있더라는 거야.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정의 원칙 할 때 이 정의 원칙이 사회의 무엇을 규정하는 원칙이 된다고 했지? 사회의 뭘 규정하는 원칙이 돼?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스트럭처. 사회의 베이직 스트럭처. 사회의 기본 구조를 규정하는 원칙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사회의 기본 구조를 규정하는 원칙이 된다는 것은 이 기본 구조를 가지고 무엇을 배분해 주는 거야? 이 기본 구조를 가지고 사회의 가장 프라이머리한 가치 뭐지? 사회의 기본 가치를 이 기본 구조에서 사회적 기본 가치 프라이머리 소셜 구치
프라이머리 소셜 가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요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뭐 해준다? 뭐 해준다? 분배하더라는 거야. 디스트리뷰션 하더라는 거지. 요 사회적 기본 가치가 뭐였지? 가장 대표적인 가치가 뭐였지? 나는 바로 자유. 자유. 특히 어떤 자유? 기본적 자유. 그리고 부, 소유, 지위. 요런 사회의 가장 프라이머리한 굿즈를 어떻게 디스트리뷰션 할 것인가? 그 원칙이 뭐다? 정의의 원칙이다. 그러면 이걸 지켜야 될 우리가 이유가 뭔가? 자, 그건 있잖아. 요 정의의 원칙이 요 사회의 기본 구조를 규정하는 원칙이면서 요 원칙 이들은 요 사회의 기본 구조를 규정하는 원칙이면서 사회의 기본 구조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게 뭐지? 인스티튜션. 뭐지? 무소법. 우리 사회의 그런 기본 구조의 핵심으로서 요 사회적 기본 가치, 자유는 어떻게 분배하고, 부는 어떻게 분배하고, 지위는 어떻게 분배하고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닦는 게 바로 뭐지? 무슨 법? 헌법이라는 거야. 헌법을 규정하라는 거지. 요 정의의 원칙. 헌법을 규정해. 그러면 요 정의의 원칙을 가지고 요 헌법을 어떤 헌법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어떤 헌법으로? 어떤 헌법으로? 정의로운 헌법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야. 요 헌법을 정의로운 헌법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 정의롭다는 것은 헌법이 정의롭다? 헌법이 정의롭다는 것은 정당한 거야? 저스트한 거야? 언저스트한 거야? 정당해?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 정의롭다는 것은 당연히 정당하지. 정당한 헌법을 만들더라는 거야. 저스트한 헌법을 만들더라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합당한 거야?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 거야? 합당한 거지. 마땅한. 이 헌법 정말 마땅하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 마땅하다. 디절브하다. 마땅하고 합당한 헌법이란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로운 헌법, 정당한 헌법, 합당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헌법, 이 컨스티튜션이 바로 그 나라에 뭘 이룬다?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컨스티튜션. 뭘 이룬다? 그 나라의 가장 골격, 그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체제를 이끌어가는 거야. 체제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러면 정의의 원칙을 가지고 사회 기본 구조를 규정해, 헌법을 규정해, 그 헌법이 정의로운 헌법, 정당한 헌법, 합당한 헌법이 되면 그 체제도 어떤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그렇지. 정의로운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더라는 거야. 그리고 어떤 체제? 저스트한, 정당한 체제. 그리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디저블드 할 수 있는 어떤 체제? 합당한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더라는 거야. 오케이. 어떻게 룰스에 좀 논리가 일리가 있나? 네. 지금 70년대, 80년대, 90년대 룰스가 이렇게 71년에 쓰고 개정하면서 90년대까지 계속해서 미국의 체제를 보면서 우리 미국 체제가 정의로운 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의로운 헌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정의로운 헌법이 되기 위해서는 그 헌법이 뭐의 규정을 받아야 된다.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좀 일리가 있나? 자, 이렇게 되면 룰스는 요 정의로운 체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슨 체제? 약간 독재일까 아니면 민주적인 체제일까? 그렇지. 데모크라틱한 민주체제가 그 사회 체제가 데모크라틱한 민주체제가 될 때 헌법에 의해서 국민이 주인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헌법 제1조가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요게 바로 헌법을 명시한 정의의 원칙에서 헌법의 규정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슨 체제? 민주적인 체제. 자, 그러면 룰스가 이런 이야기해. 자, 요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얘들아, 지금 우리에게는 정의 원칙을 사람들이 법을 만들 때 정의 원칙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 그지? 근데 우리 그 국가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체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민주적인 체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체제를 유지할 의무가 있어? 정의로운 체제를 유지할 의무가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자, 여기에서 벌써 이런 이야기해. 우리 의무 이야기하는데 그 의무 중에서 사람들에게는 정의로운 체제를 유지할 이런 의무가 있다는 거야. 왜? 체제가 정의롭지 않으면 그 체제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기본적인 자유를 평등하게 유지 못해.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이게 불평등이 심화돼가지고 사회가 룰스가 이야기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했지? 그 구성들이 서로 뭐하는? 코어퍼레이션하는. 협력하는 협동체가 돼야 되는데, 코어퍼레이션하는 단위가 돼야 되는데, 요게 불평등이 너무 심해지고, 불평등한데도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등의 원칙. 누구에게 최대이익?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이익을 주는 걸 포함해서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게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면서 사회는 서로 뭐하지 않게 된다? 협동하지 않게 된다. 서로 협동하지 않으면 이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야. 없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룰스는 요 정의로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어떤 사회를 만드는데, 협동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흑인들 무시하고 여성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흑인들이 뭐 일으키게 된다?
반란, 폭도. 그러면 그것이 백인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사회가 되지 못한다는 거야. 여성들 계속 무시하면 남성들이 이익을 얻는 것을 그 사회에 협력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남성들도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거지. 노동자, 못 사는 사람들 계속 무시하고 차별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노동자들이 맨날 뭐하고? 맨날 폭동하고 맨날 파업하고 회사 불 지르고 파여가지고 회사 막 정지시키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누구도 이익을 보지 못한다? 자본가도 이익을 보지 못한다. 어때? 룰서 의견이 좀 어때?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우리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체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정의로 우리 체제를 정말 정의롭게 만들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야. 어때? 무슨 말씀 들리니? 네. 근데 이 의무는 룰스가 미국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이 의무는 있다고 봤거든. 우리에게도 그런 의무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있는 것 같아? 그럼 자, 룰스가 여기 이런 이야기를 해. 그러면 정의로운 체제를 유지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일단 있잖아. 룰스가 이런 이야기를 해. 자, 정의의 원칙을 가지고 사회의 기본 구조를 규정하고 그리고 정의로운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 체제를 이루는 가장 근간이 되는 뭘 만들었지? 헌법을 만들었어. 어떤 헌법을? 정의로운, 정당한, 합당한, 민주적인 헌법을 만든 거야. 그러면 그 헌법에서 자, 어떤 헌법이라고? 저스트한, 정의로운 헌법이야. 요 정의로운 헌법에서 헌법에 따라서 뭐가 나와? 헌법에 따라서 이제 법이 나오겠지, 그렇지? 법이 나와. 그런데 요 법이 있잖아. 요 법이 뭐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지. 정의로울 수도 있고 또 어떨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지. 부정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안 정의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야. 요 법, 헌법에서 나온 법만이 아니라 그 법에 근거해 가지고 정부 지도자들이 명령으로 내리는 거. 우리 그걸 뭐라고 하지? 어떤 폴리시. 어떤 요런 그렇지. 정책. 법에 따른 그 정부 지도자들이 내리는 정책. 그 정책도 법처럼 헌법에서 나온 법 그리고 그 법에 따른 정책인데도 그 정책도 어떨 수 있다? 정의로운 정책일 수도 있고 간혹은 어떤 정책일 수도 있다? 부정할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정의로운 체제를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법이나 정책이 정의로우면 이 정의로운 법, 정의로운 정책을 준수해야 될까 아니야 될까? 동훈아 준수해야 될까 아니야 될까? 준수해야 된다는 거야. 요거 준수해야 된다는 거야. 준수해. 그러면 이 정의로운 법, 정의로운 정책을 준수할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의무가 있다.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지?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그 당시 우리 미국을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정의로운 법, 정의로운 정책.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살인을 금하는 법 이거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 내가 화난다고 남 죽이면 안 되더라는 거지. 그걸 준수해야지. 그런데 간혹은 부정이한 정책들이 있더라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룰서 이런 이야기를 해. 여기에 대해서 간혹 법이나 정책 중에서 부정이한 이런 법이나 정책이 있더라는 거야. 근데 이걸 여기도 또 두 가지가 있다고 봐. 룰스가. 어떤 게 있을까? 법이나 정책 중에서. 절차가 부정한 절차? 어떤 절차? 정책이 부정한 거 있고.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절차가 부정이. 그렇지. 정책이 부정할 수 있지, 그렇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정책이 부정한 거. 부정한 정책? 뭐였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롤스랑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법이나 정책이 부정할 수 있는데 롤스는 이걸 두 가지 어떻게 구분하냐면 어느 정도 너무 심하지 않은 어느 정도의 한계를 넘지 않는 지나치게 심하지 않은 정도 어느 정도 한계를 지키는 거야. 너무 심하지 않은 그런 부정이 있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거 뒤에는 뭘까? 심한 부정이 있어. 심한 부정이. 자, 여기서 있잖아. 자, 그러면 어떤 법이나 정책이 좀 부정이에요. 근데 이 부정이한 게 부정이는 한데 너무 심하진 않아. 어느 정도만 심하고 너무 심하진 않아. 너무 시리어스하진 않아. 너무 시리어스하거나 블랙턴트하진 않아.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부정이 너무 심하지 않은 부정이 시리어스하지 않은 부정이 요거는 준수할 의무는 있을까 없을까? 준수할 필요가 없어. 왜?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부정이하다. 부정하니까. 근데 룰스는 있잖아. 그렇게 보는 거야. 이거 약간 이거 부정해. 불복종. 이거 부정해. 불복종. 요거 경제정책. 뭐야 우리한테 손해되네. 이거 뭐야 공정기획 원칙 위배하네. 부정이. 이거 저 불복종. 뭐야 차당 원칙인데 나 가난한데 왜 나에게 세대 이익 안 줘? 요 정책 불복종. 이렇게 되면 사회가 어떻게 된다? 혼란. 그러면 체제가 어떻게 된다? 체제가 어떻게 된다? 이게 요거 어느 정도 심하지 않은 데 있잖아.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이 부정이가 어느 정도의 부정이야? 너무 심하지 않은 부정이야? 너무 심하지 않은? 심하지 않은데 계속 그런 정책들마다 불복종 해버리면, 이거 타 신임 불복종을 해버린다면, if야.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된다? 안정될까? 불안정해질까? 불안정. 엄청 사회가 불안정에 빠지더라는 거야. 사회가 혼란에 빠져.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체제가 어떻게 된다? 체제가 불안정해진다. 그 체제가 불안정해지면 이거는 그 사회가 모두에게 이기되는 협동체로서 유지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롤스는 어느 정도의 부정이, 너무 심하지 않은 부정이, 요거는 준수하지 마라. 준수해라. 준수해라. 그런데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국민들에게 있다 없다? 의무가 있다는 거야. 의무가 있다는 거야. 부정의한 법에도 부정의한 법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거야. 왜 그럴까? 왜 부정의한 법도 준수할 의무가 있을까? 불안정하게 하는데. 그렇지. 체제가 불안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체제가 깨지면 안 되니까. 체제가 깨지면 우리 모두의 이익이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이거 부정이 안 돼. 우리 그런 거 있지 않나? 집에 좀 친구가 뭐 잘못할 때 사실 있어 없어. 근데 어느 정도 좀 잘못한 건 어때? 봐주죠. 그렇지, 맞아. 왜 봐주는 거야? 좀 하래 이렇게. 그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 이거지. 근데 친구가 잘못할 때마다 야 절교, 너 절교. 잘못할 때마다 그러면 친구 관계 완전히 어떻게 돼? 그거 아니야. 이거 조금 불이해. 나 불복죠. 이거 불복죠. 요 세금 이거 약간 이거 우리한테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불복. 이러면 체제가 어떻게 된다? 불안정.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은 준수해야 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좀 일리 있니? 네. 그럴 수가 일리 있어. 자, 근데 좀 심한 부정의가 있을 수 있어. 있더라는 거야. 이거 이제 요걸 한번 보자. 요게 지금 이제 중요한데 요걸 지금 요거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주제 시민불복종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요 흐름을 알겠지, 그치? 자, 정의로운 체제가 법이나 정책이 정의로울 수도 있고 부정의할 수 있다. 정의로워서 당연히 준수해야 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근데 부정이 하더라도 어느 정도 너무 심하지 않으면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 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심한 경우 요게 바로 지금 우리 큰 몇 번이지? 큰 3번인가? 3번. 큰 3번에서 부정이가 법이나 정책의 부정이가 심한 부정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심하다는 거 있잖아. 심하다는 것은 어떤 원칙을 심하게 유배인 거야? 어떤 원칙? 평등이 그렇지. 그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사회 기본 구조를 규정하고 헌법을 규정하는 무슨 원칙? 정의의 원칙을 심하게 유배인 거야. 정의의 원칙을 심하게 위반했다. 오케이. 근데 얘들아 지금 요 체제를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 체제를 이야기하는데 요 체제를 잠깐 요 시민불복종을 이야기하면서 롤스가 체제, 컨스티튜션, 헌법, 구조, 스트럭처를 이야기하는데 체제와 구조, 헌법이 어떤 상태냐, 어떻게 헌법이 규정되어 있느냐, 그 사회의 베이직 스트럭처가 어떻느냐, 기본 구조가 어떻느냐, 요 이야기를 사회 인스티튜션, 컨스티튜션, 체제가 어떻느냐, 요 이야기를 하면서 요런 이야기를 해. 뭐냐면 첫째, 체제, 사회의 기본 구조지, 그지? 그 사회를 규정하는 체제, 기본 구조, 베이직 스트럭처와 헌법, 컨스티튜션을 이야기할 때 요런 사회가 있더라는 거야. 퍼펙트하게, 어떤 정의로운 그런 사회나 체제가 있을 수도 있을까? 아주 완전히 아니요. 없나? 아니, 우리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상적으로 있지, 그치? 요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는 있잖아. 이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무슨 원칙이 완전히 지켜지는 사회? 정의의 원칙. 정의의 원칙이 완전히 지켜져. 요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는 정의의 원칙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사회다. 금방 정의의 원칙이 완전히 실현돼서 어떤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완전하게 실현됐어. 그러면 법이나 정책이 부정이 한 경우가 없다는 거야. 이런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법, 정책 이런 것들이 어떻다? 완전히 정의롭다는 거지.
오케이. 왜? 법이나 정책도 다 무슨 원칙에 일치해? 정의 원칙에 일치. 그럼 얘들아 봐라. 여기서 롤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기 때문에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불복종이 필요하지 않나?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시민불복종이 일어나지 않아. 왜 시민불복종이 일어나지 않아? 그렇지. 법이나 정책이 벌써 지금 정의로운 거야? 부정의한 거야? 정의로우면 아까 뭐라고 했지? 정의로운 뭐야 되고 있지?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했어. 이거는 디스오비디언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빌 디스오비디언스 시민불복종이 일어날 필요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거지. 오케이. 요거는 이제 사회나 체제 중에 어떤 국가? 완전히 정의로운 스테이트 국가. 완전히 정의로운 국가로도 표현해요. 이거를 스테이트. 이거는 완전히 정의로운 사이어티. 완전히 정의로운 컨스티튜션 체제.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 완전히 정의로운 스테이트 국가, 완전히 정의로운 컨스티튜션 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런 사회가 있고 그다음에 또 롤스가 요런 사회도 이야기해. 자, 완전히 정의로운 거 말고 이제 뭐가 있을까? 어떤 사회? 완전히 어떤? 부정이야. 완전히 부정이에요. 완전히 부정이하는 사회. 자, 얘들아, 요 완전히 부정이하는 사회 있잖아. 롤스가 사실 여기에서는 시민불복종을 완전히 부정의한 사회를 대상으로 시민불복종을 이야기한다 하지 않는다? 시민불복종을 논의할 때 요거를 완전히 부정의한 사회를 대상으로 시민불복종을 논의하지 않는다. 디스커션 하지 않는다. 왜냐면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냥 나를 떠나는 게 완전히 부정의하면 있잖아. 약간 롤슨 있잖아. 요 시민불복종은 약간 어떤 성격으로 보냐면 약간 시민불복종은 뭐 하는? 어떤 성격? 비폭력. 그렇지. 비폭력적으로. 아주 롤스의 대표적인 입장이 시민불복종 비폭력적이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지? 오픈. 퍼블릭 오픈. 공개적이라는 거야.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저기 폭탄 설치하고 숨어서 이렇게 어디 암살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다음에 있잖아. 피델리티 투로 그 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법이 무슨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기본적으로 정의 원칙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 정의 원칙에서 만들어진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피델리티가 있더라는 거야. 충실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완전히 부정의한 사회는 그 사회가 무슨 원칙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아? 정의의 원칙이 전혀 적용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법에 대한 충실성을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지. 그리고 항상 비폭력적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 부정의한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 완전히 부정의한 사회에서는 시민불복종이 성립되지 않고 대신에 비폭력이라는 시민불복종 대신 완전히 부정의한 사회를 완전히 그 체제를 뒤엎는 뭐가 일어날 수 있을까? 레볼루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시민불복종이 아니고 시빌 디스오비디언스. 비폭력적이고 공개적이고 법에 대해서 피델리티한 충실하게 내가 법을 지키겠다는 그런 뜻을 가진 시민불복종이 아니라 아예 체제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레볼루션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회나 이런 체제에서는 폭력을 무력으로 포스 폭력이나 무력을 통해서도 이 체제를 바꿀 수도 있다 없다? 바꿀 수도 있다. 폭력이나 무력을 통해서도 요 완전히 부정의한 사회를 바꿀 수도 있더라는 거죠. 어때? 좀 일리 있나? 체제, 국가를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나 체제는 만약에 있다면 시민불복종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완전히 부정의한 체제, 완전히 부정의한 국가에서도 시민불복종은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지? 이거는 완전히 혁명, 무력. 오케이. 그래서 비폭력적인 시민불복종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얘들아, 요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사회, 그건 어떤 사회입니까? 어떤 사회? 완전하지 않아. 완전하지는 않고 완전 부정의한 사회가 그렇지. 완전히 부정의한 사회가 아니지. 그걸 뭐라고 할까? 적당히 부정의 그렇지. 니얼리 저스트. 니얼리 저스트. 우리말로 하면 적당히 정의로운. 적당히 정의로운. 뭐지? 니얼리 저스트. 그 롤스의 표현을 하면 거의 more or less just society 이렇게 표현하거든. 뭐지? 그렇지. 거의 정의로운 사회. 이렇게 거의 nearly more or less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나 체제 국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근데 요걸 있잖아. 거의 정의롭다. 거의 정의로운 거를 롤스가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해. 뭐라고?
그냥 정의로운 사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정의로운 사회. 그러니까 그 롤스가 볼 때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미국은 완전히 정의로운 것은 아니지, 그렇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부정의한 것도 아니지. 하지만 어떤 사회? 리얼리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는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체제, 정의로운 국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오케이. 우리나라는 좀 어디에 간다는 것 같아, 세계 중에서? 거의 정의로운. 우리도 거의 정의로운. 그럼 우리도 그냥 뭐 좀 정의로운 사회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 우리나라도? 요거를 벌써 이렇게도 표현해. 어느 정도 질서가 잘 잡혀진 사회. 어느 정도 질서가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질서가 좀 잘 잡혀지는 사회. well ordered society 이렇게 표현하거든. 우리말로 well ordered society. 잘 ordered. O-R-D-R-E-D. 영어로 하면 이거 나중에 우리 제일 마지막 단은 해외 원조에도 나오는 표현이거든. 해외 원조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well ordered society.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잘 이거를 질서 지어진 이런 의미라지. 그래서 이거를 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 이걸 질서 정연한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해. 질서 정연한 사회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래서 거의 정의롭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정의롭다고 사실 표현해.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 이렇게 할 때 이게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냥 거의 정의롭다. 우리 친구 중에 좀 착한 친구 이렇게 우리 표현하기도 하잖아, 그지? 어떤 친구가 착해. 그게 완전히 얘는 하여튼 퍼펙트하게 착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지. 그냥 거의 착하다. 그지? 그런 의미. 약간 이런 의미를 쓰게 되는데 그리고 요때 얘들아 요거를 롤슨이 있잖아. 거의 정의롭다는 것은 일단 체제가 정의롭다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거는 약간 독재 체제야? 좀 민주적인 체제야? 어느 쪽? 민주적. 그렇지. 이거 민주적인 체제라는 거야. 데모크래틱한 컨스티튜션이라는 거야. 그러면 민주 체제라는 것은 어떤 정부 형태를 띠는 거야? 정부 형태가 당연히 민주 체제니까 민주 정부가 있는 그런 형태를 띠는 사회라는 거야. 그런 국가라는 거야. 민주 정부가 있는. 오케이. 그러면 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다소 부정의한 근데 여기 뭐가 되냐면 시리어스 우리말로 시리어스 심하게. 블리턴트 시리어스 블리턴트 다소 심각한 그런 다소 심각한 some serious한 some 블리턴트한 그런 부정의한 일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나죠. 일어나기도 하더라는 거야.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여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특히 무엇에 의해서 이런 다소 심각한 부정의가 일어날 수 있어? 특히 무엇에 의해서? 부정의한 법. 그렇지. 부정의한 법에 의해서 그리고 부정의한 죄. 부정의한 폴리시 정책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고? 여기에서 뭐 할 수 있다고? 율법정은 그렇지. 시빌 디스 오비디언스 할 수 있다는 거지. 시민들이 불복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롤슨이 있잖아 지금 그 시민 불복종이 일어나는 체제를 주로 어떤 사회에서 일어난다고 보는 거야? 거의 정의로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일어난다. 오케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의로운 사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질서 정의로운 사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요거 하나. 시민 불복종이 프리컨트 우리말로 빈번하게 일어나. 프리컨트 빈번하게 일어나. 그러면 시민 불복종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요 체제는 부정의한 체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이 그렇지. 라는 거지. 이게 반드시 부정의한 체제라고 볼 수는 없더라는 거야. 그치. 왜? 거의 정의로운 체제를 가지고 있어. 거의 정의로운 체제.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규정되는, 지도되는 그런 정의의 원칙에서 이끌어져 나가는 그런 체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정의한 체제라고 할 수는 없더라는 거야. 오케이. 그 논의를 지금 어떤 체제를 상정해서 어떤 체제를 전제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정의로운 체제. 거의 정의로운 체제. 오케이? 그러면 이건 어때? 부정의 어떤 체제가 부정의에 정의로운 원칙에 의해서 지도되지 않아. 정의로운 원칙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아. 그런 체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체제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일어날 수 있나? 어때? 일어날 수 있나? 아니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거야. 어느 쪽이야? 완전히 부정의한 체제야.
아니 거의? 그 저기 아니 그냥 저기 어떤 체제가 부정이하다라고 했을 때그 부정이하다고 했으니까 완전히 부정이한 거야 아니면 좀 거의 부정이한 거야 아니면 두 개네. 그 두 개 중에서 부정이하다고 했을 때 완전히 부정이한 거야 아니면 좀 거의 부정이한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거의 부정이하다고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부정이한 체제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 없나? 어때? 있을 것 같아? 왜? 완전히 부정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약간 뭐 부정이한 체제, 우리 전 세계에서 부정이한 체제가 어디가 있을까? 좀 부정이한 체제. 북한? 북한은 좀 완전히 부정이한 것은 아니고 좀 부정이한, 부정이하죠. 거의 부정이한 체제인가? 네. 그럼 시민 불복종이 일어나기도 나기도 하죠. 한다고 볼 수 있겠나? 사용 가능해요. 사이가 아닌 사이가 것 갈뿐. 이란 요즘 이란 알지, 그지? 이란. 네. 지금 이란 막 사람들이 완전히 그거 하잖아, 그지? 어때? 이란은 좀 정의로운 체제인가? 그것도 아니죠. 어? 이란 부정이한가? 체제가? 부정이하다. 얘네가 말하는 정의로운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 이란 누가 말하는? 루스가 말하는. 룰스 말하는 주의는 어떤 거야? 기본적 자유가 하고 기본적 평등하게 분배되고 산업 원칙이 이런 지켜지고 공정한 기회 균등이 지켜지고 그게 정의로운 체제지. 그런 게 안 일어날 것 같잖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완전한 정의로운 사실. 그러니까 완전한 정의로운 사회는 약간 가상적인 이상적인 사회라고 그런 거지. 근데 그 저기 롤스가 70, 80, 90년대 요 정의론을 말할 때 미국 사회는 그런 어느 정도 기본적 자유가 평등하게 지켜진다고 그런 거지. 차등 원칙도 이루어지고 공정한 기회 균등도 이루어지고. 근데 뭐도 일어나? 다소 심각한 부정의도 있더라. 거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지금도 하죠. 지금 할수 있다. 그러면 어떤 나라의 저기 이란이 부정이한다. 이란 어때? 이란 캄보디아 어때? 라오스 지난번에 막 저기 미얀마 좀 부정이하지. 쿠데타 미얀마 좀 부정이해. 그러면 시민 불복종이 일어날 수도 있나?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 왜? 미얀마도 좀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잖아요. 약간 그런 면이지, 그지. 그래서 요거 있잖아. 약간 두 가지 있으니까 해석인데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거 똑같아. 뭐냐?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일단 롤스가 디스커션 논의할 때 그 한계를 리밋을 정하더라는 거야. 어디로? 무슨 사회로? 거의 정의. 거의 정의로운 사회로 한정하더라는 거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이 일어나는 것으로 리밋 제한을 두더라는 거야. 요 안에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 요 안에서 요 한계 요 바운드리를 거의 정의로운 사회로 정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의한 체제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지 않다. 이게 1번이야.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지 않다. 발생하지 않는다.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요 개념에서는 기업하고 좀 비슷한데 롤스가 요 정의로운 사회는 아까 무슨 정부라고 했지? 무슨 정부? 민주당. 민정부라고 했지, 그치? 민정부라고 했지. 그러면 요 민주정부 only within democratic government 단지 오직 민주정부의 그 한계 내에서 내가 시민불복종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롤스가 이야기하거든. 시민불복종을 이야기할 때 only 오직 only within 어느 한계 내에서 데모크라틱 민주적인 그런 체제 안에서 내가 이야기한다. 그 한계 안에서 이야기한다 라고 했으니까 부정의한 체제에서는 시민불복종이 발생하지 않는다. 오케이. 둘다 발생하지 않나요? 둘 다. 아니 1번이. 일본이. 이거 기억력이 거의 비슷한 말이야. 거의 정의로운 사회가 오직 민주정부 체제.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거 있는데 롤스는 있잖아. 시민불복종을 자 얘들아 시민불복종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거의 거의 정의로운 사회. 무슨 정부? 민주정부. 그러면 요 시민들 있잖아. 시민들이 요 체제의 합법성 또는 체제의 요거를 이렇게 이야기해. 뭐지? 그렇지. 체제의 정당성. 레지티미. 합법성, 정당성. 체제의 합법성, 체제의 정당성을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을까? 거의 정의로운 사회. 우리 거의 정의로운 사회야. 우리 정의로워. 우리 민주정부야. 이러면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럼 체제의 합법성, 체제의 정당성을 recognize, 인정할까, 인정하지 않을까? recognize. 인정하죠. 인정하더라는 거야.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해. 그 다음에 accept. 받아들일까, 받아들일까? 를 받아들이더라. 인정하고 받아들여. accept 하더라. 인정하고 받아들여. 자, 얘들아. 그러면 시민들이 체제 합법성 인정을 받아들여. 그렇다면 자,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요 시민 불복종 하는 사람들이 있어. 불복종하는 사람들. 자,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요
체제의 합법성과 정당성, 우리 체제가 합법적이야, 우리 체제 굉장히 정당해 라고 이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까 아니면 인정하지는 않을까? 어느 쪽? 인정하고 받아. 그렇지. 역시 이 시민복지 하는 사람들도 우리 체제가 합법적이라는 거, 정당하다는 거를 레커그나이즈하고 억셉트 하더라고. 오케이. 그러면 자, 시민복지 하는 사람들이 체제 합법성을 인정해, 정당성 인정해. 그렇다면 부정의한 체제는 사실 그 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체제를 레커그나이즈 할까? 아니면 억셉트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안 한다는 거야. 안 하니까 부정의한 체제에서는 시민복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는 거지. 오케이. 왜? 실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체제가 정당하고 합정을 인정하는데 부정의한 체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체제 부정의해. 그 말은 부정의한 그 체제를 인정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부정의한 체제에서는 시민복종이 가능하지 않다. 자, 요까지 요까지 이야기한 것은 지금 부정의한 체제에서는 시민복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 오케이. 자, 두 번째. 패스 두 번째야. 패스 두 번째. 역시 누가 지금 패스할까? 역시 누구? 패스 두 번째. 롤스의 주장이야. 자, 롤스가 그 지금 시민불복종을 하는 그 논의, 디스커션하는 한계를 어디로 했다고? 한계를? 정의로 사용했지, 그치? 논의할 때 내가 지금 논의의 전제. 일단 거의 정의로운 사회를 전제로 해서 시민불복종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야. 오케이. 전제를 무슨 사회로? 거의 정의로운 사회로. 자,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불복종이 일어난다고 전제했는데, 근데 그 말이 꼭 부정의한 체제에서는, 약간 거의 부정의한 체제에서는 그럼 시민복종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은 어때? 시민복종이 나는 시민복종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일어난다고 나는 가정하겠다, 전제하겠다 라고 하는 말이 좀 부정의하다고 해서, 부정의한 체제라고 해서, 거의 부정의한 체제라고 해서 그 시민불복종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해석이 있어. 요거 롤스가 이렇게 전제했다는 말이지. 그 말이 롤스가 이 부정의한 체제라고 해서, 체제가 부정의하다고 해서 이게 시민불복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 말을 하는 것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전제를 거의 정의로운 사회로 했을 뿐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 삼성, 우리나라 경제는 삼성이 주도해. 나는 삼성 바운더리 안에서, 삼성의 한계 안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말하겠다. 이렇게 했다. 요 해석은. 그런데 그 말이 꼭 삼성 바깥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말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약간 요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여기서. 오케이. 시민복종을 사회를 나누어서, 체제를 나누어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부정의한 체제가 아니라, 부정의한 체제라고 할 때는 부정의한 체제에서도 혁명 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민불복종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어. 오케이. 그 해석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출문제. 기출문제에서는 어떻게 볼까? 기출문제. 우리 기출문제 어떻게 볼까? 어느 쪽에서 볼까? 확실하게 1번을 볼까? 왜? 왜냐면은 좀 1번은 확실하게 말할 수 약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2번은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부정의한 체제가 불복종을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건데, 저기 그냥 발생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 확실하게. 거의 평가원의 저기 포인트를 진짜 완전히 탁 집었는데,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이거에 롤스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리고 오직 민주정부 안에서만 only within 그 민주적인 체제라고 말했으니까, 그 말은 부정의한 체제는 시민불복종이 아니라 혁명과 같은 무력을 통해서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요렇게. 오케이. 1번. 오케이. 평가원에서는 1. 거의 정의로운 사회 안에서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것. 오케이. 부정의한 체제에서는 시민불복종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사실 약간 부정이 좀 심각한 부정의한 사회가 있어. 혁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시민불복종하는 사람도 사실 있어 없어? 그렇죠. 있지. 사실은 미얀마 이런 데도 혁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 시민불복종 하잖아, 그지? 캄보디아, 라오스, 베네수엘라만 하더라도 막 혁명 운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민불복종하는 사람도 있잖아, 사실은. 그걸 부정의한 체제. 이란도 마찬가지. 지금 이란에서 많이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혁명 전에 시민불복종도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번도 좀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 시민문제 풀 때는 1번을 풀자. 오케이, 얘들아? 네. 지금 보시죠. 어디? 거의 정의로운 사회. 다른 말로 정의로운 사회. 다른 말로 질서 정의로운 사회. 오케이. 우리 지금까지 한 거 이제 한번 쭉 한 걸 정리해보자. 자, 지금까지 쭉 한번 머리 한번 돌려보면서. 자, 일단 시민불복종은 있잖아. 그 체제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체제를 인정하는 거야. 그렇지. 자기가 쓰는 체제를 체제가 뭐하다고 인정하는 거야? 체제가 정의롭다고. 정의롭다고. 그 앞에 뭐가 붙기도 해? 리얼. 거의. 모어레스. 거의 정의로운 체제다. 이렇게 인정하더라는 거야. 이렇게 승인하고 억셉트하고 요 체제를 좀 안정시키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체제를 파멸로 이끌려고 하는 거야? 체제를 파멸로 이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왜 아닌가? 체제가 파멸되면 우리 모두의 사회가 어떻게 된다고? 우리 사회가 아까 롤스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는 서로 뭐 한다고 했지? 서로 코오퍼레이션 뭐 한다고? 협동한다고 했지, 그지? 근데 이렇게 파멸되면 사회가 협동체가 된다? 안 되지. 그럼 모두에게 뭐가 돼? 모두에게 이것은 손해가 되는 게 있다. 모두가 죽는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 불복종을 한다는 것은 체제를 뭐 하는 길이다?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속해 있는 정의로운 체제를 더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 해가지고 부정이란 무엇을? 그렇지. 법 그리고 폴리시 정책 그리고 법령 요런 것들을 뭐 해가지고 부정한 것을 어떻게? 정의롭게 무슨 원칙에 맞게? 정의의 원칙에 맞게 뭐 하는 거야? 바꾸는 거. 우리 그걸 뭐라고 그러지? 변화시키려고 한다. 변형시키려고 한다.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시민불복종이라는 거야. 부정한 법, 정책, 법령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고 변형하려고 하는 게 시민불복종이다. 자, 두 번째. 그럼 얘들아, 체제의 정의로움을 인정했어. 내가 속해 있는 체제는 정의롭다고 인정했어. 그러면 그 체제에서 컨스티튜션이라는 그 체제,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 체계, 요 법을 기본적으로 존중할까 아니면 법을 기본적으로 무시할까? 헌법에 의해서 이 체제가 정의롭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체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컨스티튜션, 헌법을 인정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야? 인정하지. 헌법이 어떻다고 인정하는 거야? 우리 헌법은 정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정의로운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을 인정해, 부정해?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거지. 그러면 그 법 체계를 존중할까, 그 법 체계를 무시할까? 기본적으로 존중하지, 그렇지? 기본적으로 그 법 체계를 존중해. 그 말은 내가 기본적으로 법 체계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 법에 대해서 충실하게 법 체계를 잘 지키겠다는 거야, 아니면 그 법 체계를 나는 무너뜨리겠다는 걸까? 무시하고 무너뜨리겠다. 지키겠다는 거지, 그렇지? 이것을 법에 대한 뭐라고 표현한다? 충성심 또는 우리 피델리티 하면 우리말로 뭐지? 피델리티. 피델리티. 충성 또는 충실성. 법에 대한 충실성, 피델리티 하더라는 거야. 법을 존중하고 법에 충실할 때, 그럴 때 체제가 어떻게 될 수 있다? 내가 속해 있는 체제가 내가 법에 열심히 충실할 때, 피델리티 할 때, 충성할 때 내가 속해 있는 체제가 더 어떨 수 있다? 안정되고, 그게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든다? 더 협동하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 뭐가 된다? 이익이 된다. 요렇게 보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시민 불복종은 요런 얘기 맞아 틀려?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 있다. 이런 거 이거 맞아 틀려? 맞죠. 이게 맞다는 거야. 법에 대한 충실성을 피델리티의 그 한계 내에 있다. 요게 맞는 표현이라는 거야. 요게 맞는 표현이고, 요거 보자. 진수해야 되는 거 빨리 하자. 자, 얘들아, 그러면 시민 불복종이 법에 대한 충실 한계 내에 있어요. 요거는 맞나 틀리나? 이건 맞아 틀려? 법에 대한 충실성의 가장자리에 있다. 가장자리 내에 있다. 이거는 맞아 틀려?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맞는 것 같아? 네. 이거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거든. at outer edge. outer edge라고 하거든. outer edge. outer하면 뭐가 돼? outer? 내가 바깥에. edge 하게 되면? 가장자리. 가장자리. 바깥 경계, 바깥 가장자리에 있다. 뭐의 바깥 가장자리? 충실성. 법에 대한 충실성. fidelity to law. 법에 대한 충실성의 outer edge. 가장자리에 있다. 자, 그럼 요거는 맞아 틀려? 요거는 맞아 틀려? 법의 한계대. 법의 한계 내에 있다. 시민불복종은 법의 한계 내에 있다. 아닌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왜 아니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 있는 거지. 부정한 법 관계 내에도 있을 수 있는 거. 그렇지. 법의 한계는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시민불복종은 기본적으로 불이한 법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 불법적이라는 것은 그 불이한 법을 뭐 하는 것이다? 변화. 뭐 하는 것이다? 그 불이한 법에 그렇지 위배되는 것이다.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거야. 법이나 어떤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거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안 내는 거야. 교통법규 딱 지키라고 했는데 교통법규를 안 지킨다는 거야. 법이나 정책을 위반하는 거야. 위배되는 것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법의 한계는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건 어떨까? 이거 어때? 시민불복종은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다. 어때 이건 어때? 시민불복종은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다. 그렇거든요. 왜? 그것도 결국에 경계선인 거는 법 내에 있는 거 아니에요? 경계선은 또 법 내에 있다고 볼 수 있겠나? 그렇다는 거야. 요것도 아니라는 거야. 법의 바깥 경계선은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바깥 경계선이 이게 뭐야? 아웃렛을 말하는 거지, 그지? 네. 근데 그 아웃렛은 뭐의 아웃렛이야? 충실성. 피델리티의 아웃렛이라는 거지. 법의 바깥 경계선이 아니고 바깥 경계선이 되면 요 바깥에 있는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 법 안에 있게 되는 거지, 그지? 네. 근데 시민불복종 법을 뭐 하는 거야? 위반하는 위반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느냐? 논란을 잠깐 이걸 이야기할게. 논란이 왜 되냐면 우리나라의 요 정의론이 롤스의 정의론이 딱 하나 번역돼 있거든. 우리나라 정의론이라고 번역돼 있는데 그 번역하신 분이 누구? 우리나라 롤스한테 가서 직접 배우신 분이야. 그렇죠. 누구? 황경식이라는 교수님이시거든. 네. 우리나라 롤스의 최고봉, 우리나라 사회철학의 최고봉이라고 부르시는 분인데 이분이 정의론을 번역하시면서 이렇게 번역하신 거야. 시민불복종의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다. 롤스가 뭐라고 했는데 시민불복종, 시빌 디스 오비디언스는 at the outer edge therefore 이렇게 했거든. at the outer edge of therefore thereof thereof outer edge thereof 을 빼고 시민불복종은 뭐가 있다. at the outer edge thereof 우리 아우터가 뭐였지? 바깥에 있는 가장자리였지, 그렇지? thereof는 그것을. 근데 요 그것을 이 황경식 선생님은 뭐라고 번역하셨다? 뭐로 보신 거야? 법으로 보신 거야. 근데 그 문맥상으로 보면 이게 법이 아니라 사실은 뭐다? 법에 대한 충실성을 의미하는 건데 황경식 교수님이 이게 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착각하셔가지고 오역을 하셨다는 거야. 근데 요 책이 우리나라의 번역본 정식 번역본으로 한 권 나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험 문제 풀 때도 엄청 이렇게 혼란을 주더라는 거야. 근데 요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황경식 교수님이 이 번역하신 정의론에 번역에 오류가 많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여러 군데 오류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거 나무위키 알지? 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이 교수님이 실수로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올 정도로 약간 이제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버드에 가서 롤스에게 1년 동안 배우시기도 했지만 번역에 오류가 있다. 오케이. 근데 구글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법의 충실성이라고 번역이 돼. 오케이? 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일단 번역은 이렇게 돼 있지만 번역은 이렇게 돼 있지만 법의 바깥 경계선이 아니라 법에 대한 충실성의 바깥 경계선 이렇게 이해하자는 거지. 오케이? 네. 지금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롤스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롤스가 체제를 안정시킨다고 했지, 그치? 네. 체제를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체제를 안정하기 위해서 법에 대해서 뭐 한다고? 법에 대해서 크레딧한다. 충실성의 한계에 대해서 한다고 했지, 그치?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이거는 은밀한 곳에 숨어가지고 할까 아니면 다수가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할까?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 공개적으로 오픈해가지고 퍼블릭 오픈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지. 그 왜냐면 롤스가 볼 때 이 체제를 체제 안정성 속에서 법에 따라서 법을 만들고 그리고 정책을 시행하고 그리고 어떤 법적인 명령을 내리는 요 사람들이 있잖아.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지금 체제 안정성을 인정하는 요 체제는 기본적으로 무슨 정부였니? 데모크라틱한 그거는 그지? 민주정부였지, 그지? 그러면 롤스는 있잖아. 민주적인 체제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이나 정책 법령이 소수자의 소수결에 의해서 결정될까 아니면 다수자에 의해서 결정될까? 어느 쪽? 어떤 법이 만들어질 때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정부를 세우고 그 정부에서 정책이나 법령을 할 때 다수자에 의한 거야 아니면 소수자에 의한 거야? 어느 쪽? 다수자지. 그 사회의 다수자에 의해서 이게 법이나 정책이나 법령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 법이나 정책이나 법령이 어떨 수 있다고? 부정의할 수 있지, 그지? 네. 그러면
부정의하다는 것은 롤스는 이것도 누가 이런 법이나 정책, 법령을 만든 거야? 기본적으로 다수자라고 보는 거예요. 다수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수자가 이런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 법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수자에게 그건 아니야. 그거는 뭐에 위반된다? 뭐에 위반된다? 뭐에 위반되는 걸 알려주는 거야?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에 위배돼. 그거는 공정한 기회 운동 원칙에 위배돼라고 정의 원칙. 정의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을 그 누구에게? 다수자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야. 이걸 다수자에게 어필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 어필한다. 우리말로 호소한다. 이거 아니야. 이렇게 흑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본적 자유를 침해서는 안 돼. 여성들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서는 안 돼. 성소수자라고 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서는 안 돼. 라고 이거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위배돼. 라고 정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다수자를 호소하고 다수자를 뭐한다? 그렇게 해서 야 이거 바꿔야 돼. 이런 우리나라가 이거는 정의로운 체제의 안정성에 도움이 안 되는 길이야. 라고 다수자를 뭐한다고? 설득한다. 호소하고 설득한다. 이렇게 호소하고 설득하는 것을 롤스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뭐지? 호소하고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요거 바꿔주세요. 라고 뭐 하는 것이다? 응? 그 다수자,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법을 만드는 사람들, 법령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청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 부자로 뭐지? 청원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다수자에게 청원하는 것이다. 다수자에게 호소하고 설득해서 청원하는 것이다. 근데 청원할 때, 호소하고 설득하는 청원할 때 은밀하게 한다 아니면 공개적으로 한다? 청원할 때 이거 공개적으로 한다. 공개적으로 이건 아니야.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투표권 안 주는 것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위배해라고 공개적으로 호소하고 설득하는 청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좀 일리가 있나? 네. 자, 그러면서 이게 금방 호소하고 설득하는 것은 다수자를 뭐 하는 것이라고? 청원하는 것이라고 했지. 요거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청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내 뭐의 표현이다. 내 양심에 위배되는 걸 청원해 아니면 내 양심을 표현하는 거야? 내 양심을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시민불복종도 이거는 내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이나 이 정책은 뭐 하는 것이다? 부정의하다. 내 양심이 이렇게 내 양심적인 양심의 표현이라는 거야. 그다음에 그냥 아무 법이나 다 위반하고 조금 나에게 조금 기분 안 좋다고 어떤 정부에 사는 정책 그냥 나 교통신호 다 그냥 위반해버리고 막 이렇게 아니면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했을 때 이건 아무래도 우리 사회를 협동체를 안정시키지 않고 이건 아무래도 부정의한데 라고 엄청 신중하게 생각한 것. 이거는 신중한 그런 걸 뭐라 그래? 엄청 깊이 생각하는 거. 컨시더하는 거. 숙고. 컨시더를 한 요 신중한 숙고의 결과로 이런 표현을 하더라는 거야. 자, 그래서 공개적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얘들아, 요 체제의 안정성을 위해서 내가 다수자를에게 호소하고 설득하는 요 청원을 하게 되면 폭력을 써야 될까 아니면 쓸 수도 있을까 아니면 쓰면 안 될까? 쓰면 안 하면 비폭력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거야. 왜냐하면 폭력을 쓰는 것은 체제의 안정성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체제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비폭력적으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비폭력적으로 해라. 그래야 이 비폭력적으로 할 때, 할 때 체제가 안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비폭력적으로 할 때. 그리고 다수자를 잘 설득할 수가 있다는 거지. 비폭력적으로 할 때. 오케이? 네. 자, 세 번째. 얘들아, 아까 요 시민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체제가 어떤 체제라고 인정하는 거야? 체제를? 정의로운 체제를 인정하지, 그렇지? 좀 넓게 말하면 무슨 체제? 리얼리. 거의 정의로운 체제. 이렇게 보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요 거의 정의로운 체제는 있잖아. 롤스가 볼 때 요거는 무슨 원칙에 의해서 사회의 베이직 스트럭처 기본 구조가 지도되고 규제되는 사회야.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지도되고 규제되는 사회라는 거야. 그러면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규제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공통의 sense of justice, 우리말로 정의감이 되겠지, 그렇지? sense of justice, 공통의 정의감, shared sense of justice. shared 하게 되면 공유된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유된 공유된 이런 정의감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있더라고요. 요 공통의 정의감, 공유된 정의감, 그게 뭐다?
우리 사회는 무슨 원칙에 의해서 이끌어져 나가야 된다? 정의로.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기본적 자유는 누가? 평등하게. 그리고 최소유자에게 최대이익. 기회는 균등하게. 요런 사람들의 센스가 있더라. 이런 감정이 있더라는 거지. 오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에게 아까 다수자에게 뭐 한다고 했지? 뭐 한다? 다수자에게 뭐 한다? 호소한다고 했지, 그지? 그럼 다수자에게 호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디에 호소하는 것이다? 다수자가 지니고 있는 공통의 정의감에 shared sense of justice에 호소하는 것이라는 거지. 공유된 정의감, 공통의 정의감에 호소한다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런 공통의 정의감, 공유된 정의감에 호소할 때는 폭력을 해서는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 비폭력을 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롤스가 이야기하면서 롤스가 이런 이야기해. 시민불복종이 어떻게 하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요 시민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다. 요거는 정당하지 않다. 요런 조건이 있다는 거지. 자 첫째. 자 얘들아 시민불복종 어떻게 하면 정당화될까? 어떻게 하면? 일단 비폭력적이다. 그렇지. 바로 뭐야? 자 비폭력적인데 요 시민불복종 있잖아. 일단 아까 어떤 법을 위반한다고 했지? 어떤 법이나 어떤 정책, 어떤 법령을 위반한다고? 부정이야.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이나 법령을 위반한 거지. 근데 이 법이나 정책, 법령이 부정의한데 이 부정의한 게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이거 틀림없이 부정의한 거야. 그리고 너무나 분명히 클리어해. 요거는 정의롭지 않은 게 분명해. 요런 부정의가 있고 또 어떤 거는 이게 약간 확실하잖아. 이게 확실하지 않고 이게 클리어하지 않아. 좀 이거 부정의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부정의한 거 아닌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는 거야. 네. 부정의. 그러면 좀 확실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은 요런 부정의에 대해서 불복종이 될까 아니면 정말 이거 진짜 이거 구체적으로 이거 말이 안 돼. 이건 정말 부정의. 요런 걸 불복종하는 어느 쪽일까? 분명. 그렇지. 요거를 불복종이라는 거야. 요거 아니야. 요걸 불복종이라는 거야. 바로 요거를 불복종이라고 하는데 요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아까 부정의하는 것은 무슨 원칙? 정의 원칙. 정의의 원칙이지, 그렇지? 정의의 원칙 중에서 이 사람들이 볼 때 이건 틀림없이 부정의한 거야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위반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뭘까? 일단 자유. 그렇지. 이거 평등한 자유의 원칙. 요거는 뭐야? 왜 성소수자라고 해서 이거 투표권 안 주지? 왜 흑인이라고 해서 투표권 안 주지? 이건 부정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뭘 통해서? 공통의 정의감을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피선권을 안 줘? 흑인이라고 해서 대통령 될 수 있는 피선권을 안 줘?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분명하게 사람들이 다수자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위반. 근데 요거 어때? 평등한 자유 원칙을 위반하는데 약간 정말 아주 약간 위반했어. 아주 약간 위반할 수 있겠지, 그지?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아주 시리어스하게 아주 심각하게 위반했어. 그 어느 거에 대해서 불복종을 할까? 당연히. 둘 다. 약간 진짜 조금 위반하면 이게 부정이라는 게 분명하게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조금. 약간 이 언론 자유를 약간 이거는 분명하지 않을 수 있겠지, 그지? 네. 그래서 평등한 자유를 위반하는데 어떻게 위반한 경우? 어떻게? 심각하게.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이게 정말 분명한 부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민불복종을 하더라는 거야. 오케이. 심각하게 시리어스하게 인프린지먼트 위반했을 때 평등한 자유 원칙. 오케이. 네. 그다음에 또 아까 정의 원칙의 제 2원칙의 두 번째 뭐지? 이 원칙 두 번째. 이 원칙 두 번째. 그 차등의 원칙. 두 번째. 공정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를 균등하게 안 줘. 누구는 기회를 많이 주고 누구는 기회를 안 줘. 남미에서 멕시코에서 온 사람, 베네수엘라에서 온 사람은 아무리 아예 안 줘. 이거는 기회 균등이 아니지. 이거는 분명하게 부정의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지, 그지? 요럴 때. 근데 공정한 기회 균등도 기회 균등을 정말 너무 사소하게 정말 조금 위반한다고 아주 현저하게 위반했어. 어느 쪽? 요쪽. 그래서 요때 시민불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려고 하면 그 부정의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제1원칙과 2원칙의 두 번째 요거를 1원칙을 심각하게 시리어스하게 위반하고 공정한 교육 운동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했을 때 이때 시행정한다. 오케이? 그러면 약간 분명하지 않은 그런 정의 원칙이 있던가? 있다는 거야. 그게 뭐다? 그게 차등의 원칙. 그렇지. 차등의 원칙은 이거는 차등의 원칙은 이거는 분명하지 않다? 분명하지 않다는 거야. 차등의 원칙 뭐더라? 최소수의 최대 이익을 주는 거지. 최소수혜자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실직한 사람이 최소수혜자인지 아니면 그 뭐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최소수혜자인지 아니면 장애를 입은 분들이 최소수혜자인지 장애를 입었으면 아예 못 걸어다니는 분이 최소수혜자인지 한눈이 보기 힘든 분이 최소수혜자인지 이거를 확정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야. 그리고 의견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 사람이 최소수혜자인데 이 사람한테 뭐 한 달에 100만 원을 주자. 아니 이 사람이 조금 그러다 힘드니까 이분한테는 병원비를 무료에 드리자. 의견들이 다 똑같을 거 아니면 다 좀 다양할까? 의견이 최소수혜자가 최대 이익을 주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다 똑같을까? 다 다양할까? 너무 다양할까? 너무너무 다양하더라는 거예요. 최소수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또 최대 이익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다양해. 그렇기 때문에 이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부정이익가 분명하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차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신용불복종을 하지는 말자. 이거는 차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신용불복종하는 것은 점검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 세제법 예를 들어 세탁하는 거 말고 세제 뭐지? 세제? 세금을 세금 내는 제도. 세금 내는 제도를 딱 할 때 이거 뭐야? 이 가난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똑같이 걷어? 이거는 차등 원칙 위반이 아니야? 라고 해서 신용불복종을 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그거는 너무 혼란을 가져온다는 거야. 혼란을 가져와가지고 이 장애인분들도 저기 세제법 불복종, 또 저기 실직자인분들도 불복종, 또 노동자대로 우리가 자본가보다 덜 받으니까 우리 세금 안 낼래. 또 자영업자대로 우리 세금 안 내기 위해서 카드 안 쓸래. 세금 안 낼래. 우리 자영업자 다들 어려운데 카드 안 쓰고 세금 안 낼래. 이렇게 되면 체제가 어떻게 돼?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는 신분증 하지 말고 요거는 그냥 복종하고 그 세금 제도가 좀 가능하면 최소액의 최대 이익이 되도록 누구에게 맡기자. 이거는 많은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최소액의 최대 이익이 가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자. 이것까지 불복종하지는 말자는 거지. 오케이. 하지만 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든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든지 어떤 소수자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억압한다든지 이거는 뭐 할 수 있다? 시민 불복종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얘들아, 아까 시민 불복종은 그 체제를 뭐 하는 것이다? 안정화시키는 거지. 그 체제를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그렇지. 체제를 안정시키는 한 노력이었거든. 그러면 자, 시민 불복종은 기본적으로 법의 합법적인 행동이 아니면 법을 위반하는 행동이야. 기본적으로. 신용불복종 그렇죠? 그렇지. 법을 위반하는 거야. 신용불복종 기본적으로. 그러면 체제를 안정시키고 법에 대한 피델리티 뭐가 있다? 충실성이 있지, 그렇지? 내가 법에 충실하려고 해. 그러면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아니면 먼저는 합법적인 노력을 막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걸까? 그렇죠? 그렇지. 합법적인 수단을 먼저 쓰고 이걸 먼저 해. 합법적인 수단을 했는데도 합법적인 수단으로 자, 합법적인 수단은 어떤 거 있지? 예를 들면 합법적으로 시위해. 합법적으로 시위하고 합법적으로 여러 법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 그래도 안 될 때 어떤 수단? 그렇지. 최후의 수단으로 하자는 거야. 그럴 때 이건 정말 이 사람들 합법적으로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불복종이라는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다수자가 아까 뭐에 의해서 공통의 정의감에 의해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저기 법을 뭐 하게 된다? 바꾸게 된다. 오케이. 네. 근데 그럼 예를 들어요. 그러면 이건 어때? 자,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데 항상 언제나 반드시 최후의 수단. 반드시 합법적인 행동을 먼저 하고 반드시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된다. 이거는 OX다. 이거 그러니까 봐. 예를 들면 어떤 종교 소수 사람들이 믿는 미국에서는 이슬람교 소수주지. 그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한테는 투표권을 안 줘. 근데 이 이슬람 사람들은 미국 내에서 약간 합법적인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법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없어. 그 사회 내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 이러면 합법적인 수단을 써서 그 법을 바꿀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경우지, 그지? 네. 그럴 때는 바로 뭘 쓸 수 있다? 바로 신분. 바로 신분증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이게 너무 명백하게 힘이 없는 합법적인 수단을 쓸 수 없는 그런 소수, 힘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지? 그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위배하거나 공정한 기획행동 원칙을 위배했을 때는 바로 뭐 할 수도 있다? 시민불복종을 할 수도 있다. 오케이? 네.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시민불복종이 정당한 조건 두 번째로 뭐라고? 최후의 최후의 수단. 사실 최후의 수단이 뭐는 아니다? 최후의 수단이 꼭 반드시는 아니다. 근데 그냥 바로 시민불복종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자, 세 번째. 자, 시민불복종의 경우에 요 시민불복종을 하는 게 아까 있잖아. 체제를 뭐 하기 위해서? 체제를 뭐 하기 위해서? 안정시키는 거지, 그지? 체제를 시민불복종을 통해 가지고 체제를 안정시키려고 한다 그래. 그러니까 안정시킨다는 것은 체제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그지? 근데 체제가 파멸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면 체제가 파멸돼? 혁명? 너무 극심하게 어떤 질서? 어떤 질서? 너무 극심하게 질서가 파괴되면 그 체제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 파멸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극심한 무질서가 오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야. 요 이야기. 그러면 봐. 사람들이 평등 기본적 자유 위반됐어. 그다음에 공정 기획행동 원칙 위반됐어. 너도 나도 요 시민불복종에 이 불복종하는 권리, 그러니까 불복종할 권리가 기본적으로 있다 없다? 불이한법이 됐어. 불복종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민주 체제에서는 이 불복종할 권리가 있다. 왜? 그 시민불복종은 결국 체제를 뭐 하는 데 도움이 돼? 안정시키는 데. 불이한 법을 변혁시켜서 정의로운 법을 만들므로써 체제를 안정시키는, 정의로운 체제로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은 불복종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불복종할 권리를 너도 나도 사용해. 여기 저기에서 다 나나 신복종 할래나 이거 할래 뭐 해서 다 해. 이러면 뭘 가져올 수도 있다고? 극심한 무질서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불복종할 권리는 누가 가진다고? 나만 가지는 거야? 아니면 다른 집단도 다 가질 수 있는 거야? 다른 집 다 가질 수 있지, 그렇지? 근데 내가 이렇게 시민복종할 권리 행사하고 뭐 모두 행사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시민복종할 권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침해될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이 시민복종할 권리가 다른 집단, 다른 사람들은 시민복종할 권리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 타인, 똑같이 우리 거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민불복종할 수 있는 권리에 의해서 뭐 될 수도 있다? 제한될 수도 있다는 거야. 제한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경우는 이게 평등한 자유원칙이나 공정한 기획원칙을 침해됐을지라도 조금 다소간의 침해가 있다면 조금 약한 침해가 있다면 그런 침해로 인한 부정이 침해를 가져오는 그런 부정의한 법, 정책에 대해서 뭐 하는 시민불복종 하는 것을 뭐 할 수 있다? 제한될 수 있다.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왜? 다 너도 나도 나한테 권리 있으니까 나 시민불복종 할래 라고 다 시민불복종 해버리면 사회가 어떻게 될 수 있다? 극심한 무질서에 빠질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체제가 어떻게 될 수 있다? 파멸될 수 있기 때문에 딱 봐가지고 지금 누구 나도 시민불복종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내가 나도까지 또 시민불복종 해버리면 이거는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침해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시민불복종 좀 하지 말자라고 그 내가 시민불복종에 참가하는 범위에 뭘 줄 수 있다? 제한을 줄 수 있다. 이번에 나는 조금 위반됐지만 시민불복종 안 할래. 내 그래도 체제를 지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케이. 네.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해. 아까 시민불복종이라는 것은 그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법령을 만드는 누구에게 호소한다? 다수자이지, 그렇지? 다수자에게 호소해. 시민불복종에서. 그러면 요 다수자에게 호소한 그 청원을 해결하는 공의회가 있다는 거예요. 공의회. 요 공의회에서 사람들이 지금 시민불복종하는데 그럼 우리가 요거 지금 사람들이 지금 기본적 자유 좀 아프리카에서 온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이슬람 교도들의 종교의 자유를 좀 침해했나? 라고 공의회에서 요거를 해결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요 공의회가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무제한적인 능력이 있을까 아니면 좀 그 능력에도 어느 정도 현실 사회에서는 한도가 있을까? 어느 쪽인가? 한도가 있더라는 거야. 무제한이 아니라는 거야, 능력에. 근데 너무 많이 다 불복종이 그리고 여기도 불복종, 저기도 불복종, 다 불복종이 그러면 이 해결할 수 있는 공의의 능력의 한도를 어떻게 버린다? 초과된다. 그러면 사회는 뭐에 빠진다? 무질서. 체제는 파멸한다. 그래서 요 능력의 한도를 감안해가지고 이거 지금 저기 같은 능력의 한도 창다하다. 그럼 나는 좀 창다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가지고 그 능력의 한도 안에서 해결되어서 질서를 찾고 체제가 뭐하도록 안정되도록 해야 시민불복종이 뭐하다? 정당하다. 오케이. 네. 오케이. 6번.
아까 롤스가 그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는 조건으로 네. 폭력을 쓰나 쓰지 마라. 폭력 아니지, 그렇지? 무슨 폭력? 비폭력. 비폭력이지, 그렇지? 이걸 이야기하면서 롤스가 이 아저씨를 이야기해. 누구냐면 누구? 소로라는 아저씨가 있어. 소로 윌든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평화 사상을 쓴 아저씨인데, 요 소로라는 아저씨가 이제 시민불복종을 이야기하거든. 근데 소로라는 아저씨는 있잖아. 약간 롤스하고 조금 차이가 뭐냐면, 소로라는 아저씨는 불의할 때, 자, 불의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 불의한 법이 있어. 그리고 불의한 정책이 있다고 했자. 그러면 아까 롤스 아저씨 같은 경우는 어디에 호소해가지고 어디에 호소하는 거야? 그렇지. 다수자에게 호소해. 다수자에게 청원해. 그 다수자가 가지고 있는 다수자가 가지고 있는 센스 오브 저스티스. 공통의 정의감이 그 사회에 있더라는 거야. 센스 오브 저스티스가 있더라는 거야. 다른 말로 공유하고 있는 공유된 정의감이 있더라는 거야. 이 정의감이라고 하고 정의관이라고도 해. 정의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사람들의 정의에 대한 관점, 정의에 대한 느낌, 센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거기에 호소하더라는 거야. 여기에 호소해가지고 요 부정의한 법, 부정의한 정책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지. 근데 소로 아저씨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소로 아저씨 이렇게 이야기해. 어떤 법, 어떤 정책, 요게 어떤 경우면 그냥 위반해라? 어떤 경우 위반해라? 부정의한. 부정의함이 위반이라. 이때 부정의하다는 것, 요거를 뭘 통해서 할 수 있다? 내 뭐에 딱 비춰볼 때, 이거 부정의하다. 이러면 바로 위반해라. 양심? 그렇지. 내 양심이 비추었어. 내 양심이 비추었어. 부정의하다. 그러면 위반하는 거야. 솔로 한신 있잖아. 그 당시에 지금 남북 전쟁, 막 멕시코 공격하고 막 이랬거든. 전쟁 일으키고 이럴 때 이게 멕시코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흑인들을 막 억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정의로운 거야? 부정의한 거야? 부정의하지. 이거 부정의할 때 솔로 한신 같은 경우는 흑인들을 위해서 막 경찰서 공격하고 흑인들을 위해서 총을 든 이런 거를 비난했을까? 인정했을까? 인정했어요. 이게 솔로 한신은 사실은 폭력적인 이런 방법까지도 인정했다. 물론 그 공개적으로 뭐 총을 들어라, 무력을 쓰라, 쟤들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거든. 근데 흑인들을 위해서 막 총을 들어서 싸우다가 막 죽은 사람을 막 칭송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흑인들을 괴롭히는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에 대해서 폭력을 써서라도 저항한 것이 옳다고 본 거야, 잘못됐다고 본 거야? 옳다고 봤다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런 소로의 입장에 대해서 롤스는 나의 입장은 소로보다는 나는 어떻다? 소로에 비해서 좀 더 약간 시민불복종을 이야기할 때 나는 소로보다 더 넓은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좀 더 좁혀진 측면에서 이야기한다. 좀 더 좁다는 거야. 내가 말하는 시민불복종은 소로보다 좀 더 좁은 의미. 비폭력, 공개적, 체제 안정성을 위하는 것, 또 공통된 정의관에 호소하는 것, 다수자에게 호소하는 것, 이렇게 나는 소로가 사용한 그냥 양심에 위배돼, 부정의해, 정의에 위배돼, 그러면 바로 위반해. 이건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양심이 위배되더라도 이게 체제의 효율성을 너무 위배할 것 같아. 소로 아저씨는 양심에 위배되면 그냥 양심에 위반돼? 이거 부정의해? 불의해?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해라? 당장 법을 위반해라. 당장 법을 위반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롤스 아저씨는 어떠냐면, 자, 어떤 법이 정의 원칙을 위반해, 불의해, 부정의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시민불복종을 할까 말까 신중하게 뭐 해보는 거야? 숙고, 컨시더를 해보는 거야. 근데 해보니까 내가 지금 시민불복종을 하면 그 결과가 나도 시민불복종, 쟤도 시민불복종 너무 시민불복종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체제를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우리 체제를, 이 결과가 내가 속해 있는 체제의 무엇을? 효율성을, 내가 속해 있는 체제의 효율성을 엄청 뭐 할 수 있겠다? 약화시킬 수 있겠다. 효율성이 엄청 낮아질 수 있겠다. 즉 체제의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것은 결국 내가 속해 있는 사회가 어떻게 되는 것이다? 무질서해지는 것이지. 이러면 사회 협동체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 파멸할 수도 있다. 이러면 우리 모두에게 뭐가 되는 거다? 우리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롤스는 이 시민불복종의 뭐까지 컨시더를 해보는 거야? 결과까지. 그래서 이 결과가 체제에 안 좋을 것 같아, 체제의 안정성을 해칠 것 같아 라고 하면 시민불복종 할 수 있는 권리가 비록 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해라 하지 말라는 거야. 제한해라. 오케이. 근데 소로는 어떻다고? 그러니까 이런 내 시민불복종의 결과, 체제의 효율성, 체제의 안정성 이런 거 결과 고려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소로는 그냥
내 양심에 이거 불법 멕시코 침략해서 텍사스 빼앗으려고 하는 멕시코 전쟁, 그다음에 흑인들 이거 저기 그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요런 거 다 불이해. 그럼 당장 어떻게 해라? 위반. 오케이. 근데 월세는 요런 소로 입장하고 나는 조금은 다르다. 나는 좀 더 좁은 입장에서 거의 어떤 사회 완전 정의로운 사람. 오케이? 그 체제 안에서 한다. 이렇게 보더라는. 어때? 소로하고 월세 좀 이렇게 비교해보면 좀 어때? 도로가 더 correct하네요. 그렇지. 네. 누가 좀 더 적절한 것 같아? 월수가 월세 좀더 적절한 것 같아? 자, 그럼 일단 우리 월세 한 요 정도 하고 그다음 또 시간 하잖아요. 네. 오늘 이제 우리 월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